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붙들린 김학의 전 차관. 이 사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정치적인 면에서도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 아마 검찰 수사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조사위가, 진상조사위가 오늘 수사를 권고할 것 같은데요. 아직 그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지난 주말 해프닝 좀 뒤져보겠습니다. 네. 밤 12시에 네네. 네, 그러니까 나가려다 주말로 되는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이죠. 네. 네네. 금요일 저녁에 이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예약 안고 갔더군요. 예약 안 하고 인천공항에서 직접 산 거고요. 네. 이 타일랜드 항공, 네. 타이 항공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국장이라고 부르죠. 출입국 심사대에서 아마 김학의를 보고 내보내도 되나? 직원이 법무부에 바로 문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사 진상조사위로 갔는데 네. 지금 보내면 안 되겠다. 네. 출국하면 도피 우려가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조사위원회는 아니고요. 위원회는 지금 이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고 네. 그 안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가 검사의 자격으로 이 요청을 한 거고요. 네. 법무부 장관이 바로 승인을 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 0시 20분 발 이륙하는 이 방콕행 항공기였는데 탑승 마감 5분 전에 결국은 이제 출국이 저지가 됐고요. 네. 새벽까지 대기하다가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네. 자, 앞서도 잠깐 봤는데 공교롭게 닮은 사람이어서 친척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인물, 아까 네. 앞에 있었던 흰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쓴 이 그 외투 코트를 네. 입었죠. 근데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아니냐 했는데 앞에 선글라스에 하얀 캡,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네네. 사람이 김학의. 모자를 쓴 사람이 전 차관. 김학의 네. 차관이어서 저것도 좀 의외의 장면이긴 합니다. 네. 또 있습니까 사진이? 네. 저희가 JTBC의 보도 화면을 캡처했는데요. 네.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야, 가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서 표 있나 보자. 맞습니다. 표 있는 대로 일단 나가보자. 물론 본인은 왕복표라서 돌아올 생각이 있었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혼자 간 것도 아니고요. 네. 경호원도 대동하고 뭐 네. 대역으로 이제 비슷한 차림새, 비슷한 옷차림 이런 사람들 대동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더더욱 도망갈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하는 것이 좀 납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중앙일보에 보냈다는데 보겠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입장을 보내왔는데, 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출국 가능하다. 뭐 검사니까 법은 잘 알 거고요. 네, 출국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어리석은 판단인데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64세의 나이에 어디로 도피한다는 말인가. 죽어도 조국에서 조국의 뼈를 묻을 생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군요. 왕복편을 샀기 때문에 돌아올 생각이었다. 잠시 이제 외국에 이제 머리 식힐 겸 나가려고 생각했었고 네. 또 오늘 김학의 전 차관의 배우자가 내 생각이었다. 김학의 본인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라고 했었던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지금 내사 중이다. 수사로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저렇게 마스크와 얼굴을 다 가리고 대여까지 대동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수사를 받겠다라는 의지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벌고 좀 도피성 어떤 출구가 아니었느냐 이런 네.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금요일 밤에 왜 갑자기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했죠. 입장문 안에는 심신이 지쳐있던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네. 이렇게 토로를 해서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부인이 이제 밝힌 바 네. 태국에 있는 지인에게 가서 좀 며칠이라도 쉬고 돌아오라고 권한 건 자신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공항에 갔는데 행선지가 처음엔 태국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어요. 처음엔 말레이시아 항공, 말레이시아로 가는 항공기 편을 끊으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말레이시아 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발권은 하지만 네. 인터넷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표는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타이 항공으로 가서 아마 방콕행 표를 네. 산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행선지가 현장에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일단 네. 나가고 보자라는 심리 아니었나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그 진상조사단에서 대검의 수사를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네, 곧 만약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강제 수사로 전환되는 거는 굉장히 뭐 시간을 촉박하게 이제 곧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그 때문에 말씀은 곧 소환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수사가 개시된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출국 금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네. 그런 점들도 아, 염두되지 그래서 않았을까? 지난주에 서둘러 나가려고 예, 했지 연도하지 않을까?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일각에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수사 정보나 이런 것들이 새어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2013년으로 돌아가서요. 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때 당시 이제 앞서 잠깐 박지원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은 그 동영상의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 생각했고 이 사람을 진짜 하마평에 나오는 대로 네. 차관에 임명하면 아이고 이거 큰일입니다라고 맞습니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일지가 나와 있죠. 네, 경찰 관계자의 저희 KBS 취재진이 직접 취재한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내용을 보고 근데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차관으로 임명을 하면 안 되겠다. 취지에 구두로 보고했다가 그다음에 서면으로 촉보해서 이제 DH에까지 다 보고를 했어요. 3월 13일 날 17시에 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 때가 지금 임명 직전, 내정되기 직전입니다. 언제냐면요. 13일인가가 내정이 됐을 겁니다. 2013년 3월 13일 네.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16일에 임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경찰은 3월에는 물론 휴대폰으로 찍은 흐릿한 영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의심이 된다. 이 정황 수사를 펼쳤고 5월에 원본이 입수되거든요. 네. 그때는 이 민감용 현직 경찰청장이 밝힌 대로 이 영상을 봐도 김학의 차관이 맞다라고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 때는 내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청와대 임명을 듣고 차관 임명 안 된다라는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임명이 강행됐고 이 일이 결국은 언론에 터지면서 6일 만에 차관을 그만둡니다. 네. 사직을 합니다. 3월 21일에 차관직에서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역대 최단기 법무차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왜 청와대는 이렇게 강행을 했을까? 당시에 청와대가 경찰 내사를 덮고 무마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도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증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파견 나가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별 기가 관심이 많고 굉장히 그 수사를 하면 어려워진다. 박관천 씨가 직접 경찰청에 왔습니까? 네, 와가지고 박관천이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지금 이 촉구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지금 엄지손가락을 보이면서 이분이 관심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이나 기획관이 이것을 말하자면 진행을 안 했으면 하는, 진행을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죠. 자, 이랬다는 거예요. 수사팀에 대한 압력은 경찰 내부에서도 있었다는 건데. 가슴을 아프게 하면 본인이 벌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저한테. 이성한 청장이요? 네, 그 남의 가슴이면 기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피해를 입은 여성이야 되겠습니까? 그걸 사기를 꺾어도 보통 사기 꺾는 게 아니죠. 내가 판단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들은 말을. 자, 보면 청와대에서도 저 말이 사실이라면 네. 청와대에서도 알고 이 사람이 있었음에도 청와대 안에서 네. 이 사람이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그러면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지 말라는 건 대통령에게도 이런 사실이 보고가 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사 첩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네. 취지입니다. 관련 책임자들은 그 뒤에 공교롭게도 안 좋은 자리로 다 좌천됐고요. 맞습니다. 네. 경찰 내에 책임자들은? 경찰 내에 이제 수사 관련 책임자들은 국장은 네. 이 지방으로 좌천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과장 우리가 이제 총경이라고 요즘 많이 들었죠. 총경급 과장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래서 네. 모두 다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지금 경찰 내에서는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그런 압력이 진짜로 있었다면 누가 했을까? 곽상도 민정수석,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고요. 이제 조홍천 비서관은 지금 민주당 네. 의원이고. 공직기관 비서관이요. 그런데 네. 다 경찰들하고 좀 입장이 다릅니다. 경찰 그 당시에 수사 경찰들은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를 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네, 임명 그렇죠. 전에 이런 저희가 여러 뭐 가지 녹취도 사건이 확인했으니까요.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지금 그 당시 민정수석하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명 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임명 후에야 이런 동영상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너무 말이 다릅니다. 네, 허위 네. 보고했다라고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홍천 민주당 의원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임명 전에는 자기가 실제로 자기 업무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네. 내사 이런 거 없다라고 들었는데 임명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임명 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지금 말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각각 다른 정당에 있는 과거 민정수석실의 두 당사자가 똑같은 의견을 맞습니다. 말하고 있고요. 네. 곽상도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우리 KBS에 당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으면은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없고 본인이 부인하는 상태고 인사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인사가 발표가 났고 발표가 난 당일인가 다음 날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동영상 첩보가 있어서 수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했어요. 그건 인사 발표가 난 다음에 며칠 전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느냐, 왜 나오느냐. 이런 경위랑 뭐 이런 걸 확인을 이제 한다고 아마 비서관들이 연락을 하거나 그런 적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어느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청와대와 경찰 민정수석실 간의 진실 게임이 돼가고 있고 곧 검찰의 수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일지를 좀 봐보죠. 일지를 봐보면 저희가 주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왜 이런 의혹이 있는데 굳이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했을까 그렇죠. 하는 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6일 만에 결국 문제된 사람이어서 낙마를 합니다. 차관을 사퇴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서 이 사람 특수강간한 것 같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데 검찰은 2번이나 무혐의 처벌했는데 여기에 혹시 무슨 압력이 있었느냐 이 두 가지 논란인 거죠. 네, 직권남용 의혹하고 이제 직무유기, 부실 수사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근거로 들었던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좀 번복되고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동영상에 이제 피해자의 얼굴이 잘 확인이 안 되고 뭐 뒷모습만 보여서 특정이 어렵다. 그리고 김학의 차관도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최근에 이제 경찰에서 직접 육안으로 봐도 명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네. 당시에 많은 수사 관련해서 증거가 누락이 됐다. 왜 그 원본 영상이 제대로 그 송치가 되지 않았느냐. 수많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누락이 됐다. 이런 논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증거를 인멸했거나 부실 수사의 책임이 누군가에 있는지는 좀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요. 동영상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때 동영상은- 윤중찬이 찍은 동영상이 몇 개예요? 동영상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네. 처음에 3월에 첩보로 입수된 동영상은 네. 동영상을 노트북에 플레이해놓고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네. 그렇죠. 그건 네네. 화질이 좀 나쁜 거죠. 그게 화질이 나쁜 거. 그다음에 5월에 입수된 게 CD에 네. DVD로 구워져 있는 거. 원본. 근데 원본이 네. 하나 뭐 몇 분이나 몇 초짜리가 아니라 네. 수십 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지금 날짜도 다 어디 있어요? 특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이면은 네. 수사 네. 기록 안에 그 수사의 자료로서 확보한 증거 있고 피해자나 다른 사람한테 환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모두 보관하는 경찰에 것이 있겠네요, 그죠? 원칙이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 수만 30명이다. 송치할 때 검찰로 넘겼을 수도 있겠고. 네, 30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검찰에선 경찰에서 일부만 보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도 말이 경찰은 다르죠, 검찰과. 다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럼 네. 중간에 누가 이걸 훔쳐갈 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진실 여하에 대해서도 지금 공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야겠는데 이게 한마디만 드리면요. 네. 간단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지금 공소시효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수 성폭행이면은 15년이니까 공소시효가 되고 네. 뇌물죄로 1억 이상을 만약 수수한 게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되고 네.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또 2017년 말이냐 2018년 초냐 이 시기에 따라서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이냐 이후냐 아주 복잡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 두 번을 2013, 2014년에 무혐의가 되잖아요. 소환을 몇 번 했을까요? 한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번 뭐라 그랬을까요? 모른다. 모른다라는 말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영상의 인물이 김학의다라고 특정된다는 걸 현지 경찰청장이 이야기했고 음성도 들어있는데 95%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딱 보면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영상이 찍혀 있는데 두 번 무혐의는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무혐의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좀 공소시효가 문제입니까? 네. 현행법 아닙니까? 근데 처벌하려면 공소시효가 중요하죠. 자, 하나씩 여쭤볼게요. 특수관광이 만약에 입증된다면 공소시효 이게 됩니까? 15년으로 구성을 하면 그럼 처벌 2017년 12월 20 며칠 날 이제 저희가 네, 형사소송법이 11일. 개정되니까 네. 그 전에 범행은 처벌할 수 없지만 네. 그 이후에 범행은 처벌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뇌물죄가 1억 원이 뇌물 1억이라는 건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적 이익도 해당됩니다. 1억 원 넘게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때 청와대나 뭐 민정이나 이런 데서 직권을 남용해서 그 사람 그 수사 좀 봐줘. 이런 게 만약에 입증된다면 이것도 처벌 그것 가능합니까? 또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촬영은 2007년, 2008년이지만 2013년으로부터 기산하면 직권남용의 공소시효 7년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